지금부터 저는 좀 더 바른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부터 우리 시대의 시민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을 교육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OECD 2017년 보건통계의 주요 지표 보건복지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17년도까지 15년째 OECD 국가 34개국 가운데 자살률이 1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지수도 낮은 편인데요. 현재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갑질 문제, 학교폭력, 외모지상주의, 높은 빈곤율, 임금 불평등으로 대변되는 빈부격차. 경제성장은 이루었지만 결국에는 분배의 문제, 이래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명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작년에는 행복한 한국 사회로 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자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모든 일도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것,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인류의 역사 역시 인간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모든 것의 주체인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수천 년 전 공자 역시 어진 마음인 인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측은지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의 악함, 경쟁심, 투쟁은 물론 인류를 이끌고 온 원동력이자 발전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자에 대한 형평성 없이는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속적 성장 역시 사랑의 마음이 바탕에서 나옵니다. 저는 인간의 사상, 기술, 문화를 계승시켜오고 발전시켜온 가장 훌륭한 방식인 교육을 통한 인간의 도덕성 회복 방안 4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의 교육법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이의 능력에 맞게 설거지나 청소 등 간단한 집안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은 설거지, 2번은 방쓰기 및 닦기 등 간단한 집안일을 하면서 균형 감각을 익히고 좋아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교과 과정에서의 교육법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모든 일선 학교에 봉사 과정을 필수로 넣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봉사교육 과정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학기에 한 기간에 정해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한 달에 3, 4회로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한 달에 2회로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한 달에 1번 이것을 의무 봉사 횟수로 정해 이수하게 하고 방학 때도 필수 수행 항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안입니다. 아이들에게 식재료에 있어서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학교 교과과정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초등교육과정 6년 동안 교과과정이나 특별활동과 연계하여 식생활 교육을 2주일에 1번 정도 시행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식재료인지 무농약 식재료를 직접 먹어보고 또 농약을 친 것과 같이 구분해봅니다. 그리고 체험활동으로 한 학기에 1번은 농사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일종의 영양교육, 식생활교육, 농업교육 강화안인데요.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식육기본법을 제정하여 한 달에 2, 3번은 농사를 체험하고 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무농약 식재료와 농약 식재료를 먹어보고 구분하는 시간이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바른 음식을 먹는 법도 책자나 팸플릿 형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 식사 밸런스 가이드를 준수함으로써 식재료 사망률이 낮추어졌다고 합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죠. 전 국민적으로 좋은 식재료를 구분하는 법을 알게 되면 지금 많은 규모로 지출하는 국민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비도 저는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번째 방안입니다. 초등교육과정 및 중등교육과정에 독서교육 시간과 체조 시간을 필수로 넣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자습 시간이나 점심 시간을 활용하여 30분 독서나 30분 생활체조를 하게 합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보다 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비만, 아동성인병, 평균 신장 하락 등 건강 문제가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러나 매일 30분 독서, 30분 체조가
9년이 쌓인다면 미래 세대가 건강한 정신과 몸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 가운데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일 도우기,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좋은 식재료 구분하기, 채소하기, 독서하기. 기본적인 습관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7, 9년 정도가 쌓여 습관화, 체득화가 된다면 선한 마음을 가진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 선진국에서는 대학 입학이나 입사 등에서 이러한 봉사활동 및 사회활동을 중요한 항목으로 넣어 평가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오랜 국가 경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선한 교육을 받은 앞으로의 미래 세대가 선한 마음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이 발표를 마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많으시네요. 네. 네, 발표 진짜 잘 들었고요. 그 측은지심이라는 게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결국 메인인 이 에세이의 메인은 이 측은지심을 어떻게 키우냐, 식생활 교육과 측은지심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단순히 영양적인 부분과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강력범죄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옆에 저 위에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가 대부분 사람들이 굶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먹을 식자의 한자를 분석을 해보면 식자가 이렇게 돼요. 죄송합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이렇게 어질 양자거든요.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어질양 해가지고 먹을 식자라는 한자가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인간을 만드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먹지 못하면 사람은 사과할 수 없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라는 말로 이타다키마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타가 뭐냐면은 이타라는 말은 에너지, 생명이라는 말과 연관이 돼 있는데 숨을 들이마신다라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먹겠습니다, 먹는다라는 말은 우리의 인성을 이렇게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것과 이 측은지심을 떼놓고는 저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게 일본에서부터는 이미 2005년 전에 17년 전부터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그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농림수산성이랑 그리고 후생노동성에서 이게 문제가 먼저 이렇게 국민건강복지 증진에 관하여 이 법률을 제가 조금 훑어봤어요. 좀 이렇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세이가 되게 다른 에세이들이랑은 형식이 달라서 눈길이 더 갔는데요. 여기 해결방안 봉사를 의무교육 과정에 추가하자라는 말이 있는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학교 의무교육 과정으로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활동 대신 봉사를 넣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좀 수동적이지 않은 주체적인 시민의식 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지라 이런 봉사를 넣음으로써 방과 활동이나 체험활동 대신에 봉사를 넣는다는 게 과연 진정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좀 하는 바고요.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어떤 선생님들한테 다 들어갔던 내용들이고 누군가한테서 이렇게 습득을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물론 그렇게 자유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죠.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사람. 근데 조금 배운다면 어렸을 때부터 왜 국민선진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조금 배운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게 또 9년씩 이렇게 쌓이는 거니까 세월이 조금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점을 두었습니다. 체험활동 대신 봉사를 한다고 했는데 체험활동에서도 충분히 시민의식을 얻는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 체험활동에서도 충분히 시민의식을 얻는 다른 방안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지만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들으면서 시민의식이랑 바른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인데 지금 해결 방안에서 보니까 가정교육도 약간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고 체육교육도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고 생활교육, 기본법 지정 이런 식으로 강제성이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물론 저도 교육에는 강제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시민의식, 바른 사람이 되는 게 우리가 그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미
식생활교육, 가정교육이라던가 체육 같은 것도 의무교육으로 들어가 있고 봉사도 어느 정도 강제성이 이미 있는 상태인데 이걸 더 의무적으로 하고 더 강제성을 부여한다고 해서 과연 바른 사람으로 가는 길이 해결 방안으로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 생겼어요. 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씩 집에서 더 많이 가르친다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데 대해서 초점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집에서부터 저는 이렇게 강제라기보다는 아예 그래서 이런 말이 넣었어요. 아예 능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에세이 보면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네, 조금씩 시킨다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조금 더 첨언하자면 저도 봉사활동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지금도 중고등학교에서는 봉사활동을 좀 의무화해서 시간 채우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바라보자면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그 입시용, 대학 가기용 이렇게 시간 채우기로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거 봉사활동을 의무화한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시간 채우기용의 봉사와 좀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거나 달라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제안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어차피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다른 배워야 될 학문들이 많으니까 봉사의 구애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뭐 굳이 뭐 고등학교 입시 성적 자료로 활용한다면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가 끝이기 때문에 네, 중학교 3학년 때까지가 끝이고 수행평가나 방학 때 이렇게 하거나 또 학기 중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학과 교과과는 학과 교과 과정과는 관련이 없게 그냥 봉사는 봉사로서 그냥 체험활동식으로 저는 하자는 거를 조금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에서 오신 박민자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학생미래전략연구소에서 연구소 홍성남 사범대학교 국어연 19개입니다. 이어는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가 주최한 2017년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에세이 컴포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8월 18일 상황공과대학교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장 김기남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